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몽실학교 총괄을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 장학관 서우철입니다. 이렇게 몽실학교, 지역별 몽실학교 마을교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늘 시간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몽실학교 올해 운영 방향이랑 그다음에 길잡이 교사의 역할, 그다음에 함께 또 같이 공유할 책임들,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몽실학교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몽실학교마다 따로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1 시간 내외로 어쨌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고 뭐 길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고, 또 몽실학교가 올해 각자 지역에서 잘 성장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준비한 PPT랑 이런 거를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 질문도 좀 받고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화면을 녹화하고 있고요. 녹화된 화면은 이제 선생님들 얼굴은 최대한 안 나오게 해서 뭐 유튜브 같은 데 직접 해서 저기 연수를 위해서 그런 데도 할 예정인데, 뭐 괜찮으시죠? 얼굴이 안 나온 방향으로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안 보신 분들이 보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고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몽실학교를 에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몽실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더 아이들한테 더 좋은 배움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PPT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네, 확실하게. 자, 그러면 제가 제목을 마을교사의 역할과 2021년 몽실학교 운영 방향 안내 이렇게 이제 잡아 봤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채팅창으로 남겨 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인제 몽실학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몽실학교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는지는 서로가 함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계속 이 몽실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연수를 들으셨을 것 같고 아마 이런 이야기 저한테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세 가지 관점 하에서 몽실학교의 필요성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일단은 학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배움터에서 배움이 열리는데, 그런 배움이 열리는 곳에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과연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배움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자기 삶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 짚어봤을 때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
학교 가면 제일 좋지만 학교가 못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어디든지 간에 이런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몽실학교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는 몽실학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 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꿈과 진로를 찾아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여기서 다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또 다른 꿈을 가졌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여기서 충분히 경험을 한다라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훌륭한 어른으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몽실학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몽실학교를 생각해 주신 게 첫 번째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인제 두 번째는 그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학교 밖 마을학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도 있고 꿈의 대학도 있고 방과후 마을학교, 경기 밀령 돌봄 이런 게 다 있지요. 근데 인제 음 그 뭐죠?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 그 외에도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배움터들이 다 청소년들한테 열려지는 배움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몽실학교가 왜 존재되고 그런 몽실학교가 그 배움터들과 어떻게 다른지요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인제 하자면, 이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어 학생 자치 배움터로서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벤포스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식 채널 이 영상에 보면 어린이 공동체 벤포스트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950 년대에 에스파니아의 빈민가에서 벤포스터라는 진짜 어린이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어린이는 또 그 빈민가의 어린이들이었는데, 그 빈민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신부님이 그 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를 이제 만들게, 어린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를 만들게 해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를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또 스스로 또 살아가는 법도 터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끼리 시장도 만들고 뭐 선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를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그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지금 보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모델인지는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약가림을 스스로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런 교육적인 목적을 충분히 벤포스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인제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우리의 몽실학교의 지향점이 이거하고 거의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방점이 학생 자치,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 교육감님도 이 공간을 인제 아이들한테 내주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인제 다른 배움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학습의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배움터는 국가 교육과정부터 교사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저희는 어 배움의 시작, 주제부터, 그다음에 그 주제에 의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의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모든 것 자체, 그다음에 그 실행과 마지막 평가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게 저희의 가장 큰 힘이죠. 그걸 저희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과정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프로젝트를,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발현해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장면이 초창기 의정부 몽실에서 2015년, 2016년에 처음 설계했던 과정이고요. 이게 다듬고 다듬어져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어 또 이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 시대상에 맞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습의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 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 차이점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뭐 어떤 학교뿐만이 아니겠죠. 그런 데서 다 교사들은 다 티칭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조력자 그리고 우리의 원래 마을 교사를 길잡이 교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마을 교사로 하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조력자로 길잡이로 참여하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어떠한 도전도 실패도 가능한 그런 자치 배움터이자 놀이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가장 초기에 유명했던 푸드트럭 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창업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또 갈등과 고통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딛고 애들이 또 마지막 마무리했을 때 얻었던 어떤 성장, 성취 이런 것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요런 부분들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언제든지 또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들인 예산에 비해서 벌은 돈은 굉장히 조그맸거든요. 그걸 손익분기점을 따져 보니까 어마어마한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때 뭐라고 마무리했냐면 "누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실패할 기회를 주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아이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양봉을 했었거든요. 이 양봉을 사실 이런 공간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양봉한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실까요? 절대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죠. 이런 도전까지도 우리는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무슨 도전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학교든 어디든 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더 해 보라고. 어 그 장벽을 다 우리는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체험 중심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처럼 더해음같이 연구하고 삶의 문제를 직접 파헤쳐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그 정책 마켓처럼 진짜 삶의 대안을 법률로서 인제 정책으로서 제시하는 이런 활동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떠한 도전도 가능한 곳이 몽실학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누가 선생님들께 "몽실학교가 꿈의 학교랑 뭐가 달라?" 이러면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다들 막 물어보면 그거 뭐 조금 달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내면화되어서 스스로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 제대로 한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거든요. 몽실학교에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있죠. 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이게 가장 우리를 지탱하는 철학이자 정신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이게 아이들한테도 은연중에 스며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몽실학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 학생상은 청소년상은 스스로 서서 서로를 돕는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의를 보시면 저거는 3 년이 지나고 나서 교사,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또 운영하는 뭐 교육청 직원들 같이 모여서 과연 몽실학교를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결과 저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몽실학교 뭐냐? 청소년 스스로 삶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병투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길잡이 교사들은 적어도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핵심 가치가 공동체 책임감, 도전, 배려, 나눔인데요. 저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정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의정부에서 정한 건데 1 년이 지나고 나서 몽실학교에 대해서 다니면서 뭘 배웠냐고 애들한테 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었으면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저 5가지였어요. 근데 저거를 길잡이 교사들이 먼저 해 봤었거든요. 아이들이 무엇을 가장 배웠을 것 같을까? 우리가 한번 써 봤는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길잡이 교사들은 저 책임감 대신에 자존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자존감보다 책임감이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미 자존감은 올라갔었고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지, 또 자기가 협업을 사는 데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느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라고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원리는 이제 여기를 보면서 어떤 이 관통하는 원리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일단은 이 아이들이 무학년제로 다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를 기반한 평등성이 존재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 학습 자체가 민주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학습의 기초는 자발성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각자의 탁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몽실학교가 운영되는 것이고, 모든 활동은 공공성, 공익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5가지로 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 몽실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교육감님께 이제 몽실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다가 조금 혼났어요. 어떤 점에서 혼났냐면 몽실학교 초기에 그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계속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저희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신 게 몽실학교는 아이들한테 전적으로 공간을 완전히 내줬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아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간혹 가다가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담당자들 또는 뭐 또 교육장님들 이런 욕심에 의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아이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변질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좋고 아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어른들이 뭔가를 넣고 결합하고 막 이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 교육이 자꾸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틀에 갇힌다는 거죠. 이 몽실학교에서는 그 틀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몽실학교는 더 앞으로 지금에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15년으로 돌아가야 된다. 백투더 2015. 그러면서 그 초기에 말랑말랑한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주도성을 온전하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지 못한 모습을 굉장히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처음에 다 어디든 초창기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출발하는데 계속 해가면서 형식이 갖춰지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또 혼났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아이들의 자치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말씀에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치권 강화가 아니에요. 자치 그 자체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교육감님께 한 방 딱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몽실학교는 꿈의 학교보다 훨씬 더 혁신적으로 나가야 된다. 꿈의 학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걸 가거나 정해져 가지고 아이들을 모집하는 시기잖아요. 착꿈은 정해져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꿈은 어떤 아이가 만들어도 어쨌든 정한 걸 가지고 하고 또 모집하는 방식이라면, 몽실학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하고 싶은 걸 쏟아내보고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더 파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그 말씀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학생이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 배움으로서의 몽실학교 정체성이 정립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보다 더 스스로 배우고 활동하고 싶은 내용을 기획, 실행,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절대로 어떤 뭘 막 정해 놓고 그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정해 놓고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용, 형식, 방법, 기간, 예산의 제한과 제약을 벗어난 자유로운 상상과 실천을 보장하자. 이게 왜 이야기하냐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몽실학교는 저희가 계속 추진했던 방향은 더 많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런 자유로움과 도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내고 더 몽실학교를 알 수 있게 해서 더 해 보게끔 하는 데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수가 더 많아져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적이고 프로젝트도 많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작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꿈의 학교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것도 인제 쪼개서 뭐 이렇게 했었죠. 아마 프로젝트당 재료비가 한 뭐 70-80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개수를 많이 늘려서 다양한 배움을 추구할 수 있게 했었어요. 또 그런 한 제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뭐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시간, 수, 기간 이런 걸 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성은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한정지어질 수밖에 없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초창기에 뭐 푸드트럭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아주 과감한 상상들이 쉽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프로젝트 개수를 줄이고 정말 하고 싶은 아이들이 와서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수를 줄이고 좀 더 뭐 어떤 도전이든 가능하게끔 최대한 그래서 시간도 한 달에 뭐 보통 지금 한 주에 2시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4시간이라도 다시 하고 싶다는 걸 해 주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든지 더 뭐 늘리든지 또 1 년을 넘어서 하든지 그 어떤 상상도 받아주자는 겁니다. 물론 예산도 그렇게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겠죠. 뭐 적은 예산이 필요한 데는 적게 하고 더 많은 곳엔 더 많은 데로 해 가지고 특성을 살려서 하면서 최대한의 어떤 상상과 실천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몽실학교로 공간을 꾸미고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 모든 것도 자치의 권한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거 돼 안 돼." 교육청이 시설을 대해 주기 위해서 막 그거 중심으로 운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몽실학교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역별 몽실학교에 이 점을 강조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딱 몽실학교를 인제 교육적인 의미를 설명하면 학생 주도의 학교 밖 실험 배움터입니다. 교육감님은 학교란 말도 사실 안 붙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실험 실험 학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경기도 전체에 알려지고 마을 교사를 비롯해서 교육청 장학사님들 뭐 또 교육청 직원들 모두가 이 정체성이 머리에 팍 박혀서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인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올해 갈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보다 상상과 도전이 있는 몽실학교 운영을 가자. 그래서 간단한 체험 중심의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창업이나 창작, 사회 참여, 또 지금 뭐 기후 위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학교 교육의 한계, 학교 교육을 넘어서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장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몽실학교가 5군데로 늘어났고 지금 이제 이천, 양평, 용인까지 뭐 정식 몽실학교 타이틀은 아직 안 붙였지만 계속 몽실학교를 지향하면서 가고 있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확대를 이제 아이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그게 뒷받침되면 확대가 되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각각 개별 지역에서 머물러 버리면 고립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만났을 때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당장 어제부터 자치의 회장단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올해 몽실학교 학생들 모집할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영상 제작을 하자고 어제 1차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의 모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첫 모임이었거든요. 되게 어색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코로나만 아니면 당장 숙박까지 하면서 같이 만나게 하고 그러고 싶은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라도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삶의 문제, 암과 삶을 연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생 주도 학습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원활한 이제 이 지속 가능성과 원활한 이제 활동 지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지원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모든 걸 지원하는데 이 지역의 힘으로 지원하는 함께 운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힘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활동이나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아이들도 참여하고 우리 마을 교사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같이 그 창업 활동도 지원하고 후원회도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훨씬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말 그대로 교육감님이 뭐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리더십이 바뀌더라도 튼튼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우리 마을 교사들의 인식을 넓히는 데로 했지만 학부모나 교사, 그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 대상으로 아직까지 몽실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몽실학교를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아이들이 밀어넣기 바쁜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질질 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뭐 생기부나 이런 걸 위한 오로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고, 그래서 좀 더 부가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프로젝트 양보다 질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점이고, 그다음에 죽돌이 죽순이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몽실학교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진짜 거기서 놀면서 주구장창 앉아 있는 거예요. 실제 첫 해는 그랬어요. 고3들은 특히 그 수시 놓고 나서 그냥 몽실학교에서 사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도 참 그런 애들이 많았고 학교 밖 애들도 그냥 거기 가서 놀았어요. 거기가 놀이터였고 놀다가 또 애들 만나서 또 딴 데 놀러 가기도 하고 거기서 프로젝트 활동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큰 공간에 그런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죽돌이 죽순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마음 편하게 해 주고 마음껏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죽돌이 죽순이 많이 만들어내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고 그 수익자 부담 특기적성 이런 정도의 방과후 교육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마을 학교 교육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지향적이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 이런 교육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진짜 마을 공동체 정신처럼 아이를 하나를 키워서 엄마를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교육적인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사실 장학사님들은 행정이지만은 마을 교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온전히 아이들과 함께하고 함께 고민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길잡이로서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려면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애들이 오면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길잡이 교사부터 거기 몽실학교를 사랑하시고 마을 교사가 죽돌이 죽순이가 돼야 애들도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아이들을 위해서 온 열정을 좀 함께 쏟아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또 부가적으로 인제 길잡이 요사의 역할이라든지 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일단 길잡이 교사, 마을 교사가 뭐냐 원래는 길잡이 교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길잡이 교사라는 말이 행정 용어로 붙이기에 좀 너무 생소하다고 그래서 마을 교사라고 저희가 갔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길잡이 교사라는 말이 참 좋은데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데 어쨌든 길잡이 교사의 정의를 저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주도로 기획 운영하는 프로젝트 활동에 함께 참여해서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조력자인 겁니다. 티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거죠.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여기서 개별화에 원래 맞춰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게 전문 지식을 다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딱 맞아서 전문 지식을 주면서 조력의 역할을 한다라면 최고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죠.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도형 프로젝트로 아이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이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대학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진짜 뭐 W 자모가 이렇게 진짜 전문가를 내용 전문가를 연결을 시켜 봤어요. 근데 잘 될 줄 알았죠. 내용 전문가가 딱 이렇게 연구를 해 주면.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내용 전문가이지 아이들의 막 어려움을 만져주는 관계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그 역할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 역할이 둘 다가 딱 맞으면 좋지만은 그게 딱 맞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는 관계 전문가인 거예요. 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력자, 그 전문적인 조력을 하는 거고요. 그럼 내용 전문이 필요할 때는 어떡하냐? 그때 이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집중해야 되는 건 소통과 관계, 그다음 안전,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발전시키고 일반화시킬 것인가 이런 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창기 제가 길잡이 교사 약속이라고 해서 한 10 가지를 적어 봤던 거거든요. 어 이거를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같이 새기면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연수 받으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건데 항상 아이들이 주인이 돼야 되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될지 정답은 없습니다. 항상 이거는 항상 해도 후회가 되고 안 해도 후회가 되고 걱정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걸 찾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말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버려 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같이 함께 하고 고민을 그때 아이들이 정말 우리 마을 교사,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를 위해 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기는 성적도 없고 비교도 안 당하기 때문에 쉽게 아이들은 마음을 열더라고요, 따뜻함을 느끼게 되면. 그런 따뜻한 배려와 관계를 만나게 해 주면 저절로 아이들은 마음을 여니까 그런 부분에 먼저 초점 맞춰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고런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제 학교 같으면 그 조직이고 정해진 공간 안에서 정기적으로 만남이 돼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항상 어떤 일정한 어떤 행정이나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마을 교사는 그게 어렵죠. 만나는 시간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다 파편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을교사 정기 협의회예요. 의정부 몽시 같은 경우 한 3-4 년을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6 시간을 밥도 안 먹고 모여서 8 시까지 매주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따로 연수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게 별다른 연수를 안 해도 그 아이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과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은연중에 연결시켜 줬고 내가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내 프로젝트 아이들만 만나고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
그 정기 협의회를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셔야 더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 또 거기서 그 모임에서 이 학습 공동체까지 된다라면 훨씬 더 빨리 우리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꼭 인식하시고 함께 각 지역별 몽실학교 운영하실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글은 이제 미국의 올린 공대라고 생긴 지 한 10년밖에 안 된 공과대학인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하버드 대학이나 MIT 공과대학과 같은 수준의 대학이 수준으로 올라간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수업 방식이 딱 몽실학교하고 똑같아요. 거의 학생 주도 방식. 그러니까 미래 학교는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올린 공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 한전에서 공대를 만든다. 나주에 한전공대. 그 롤모델이 올린 공대예요. 아마 그래서 미래의 교육은 다 그렇게 학생 주도 교육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또 교수의 역할이 이렇게 조력자의 역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고 잠깐만요. 교사의 역할을 이제 뭐 길잡이, 코칭, 지휘자, 연주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실패해서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예, 같이 생각하는 그런 교육 기관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통칭해서 몽실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대표적인 뭐냐 그러면 이제 학생 주도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학생 주도 교육이란 말을 몽실학교에서 제일 먼저 붙였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또 막 열린교육처럼 또 막 모든 공문에 학생 주도 교육을 쓰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잘못 또 전달이 되더라고요. 학생 주도 교육 하니까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다 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을 붙여본 겁니다. 학생 주도 교육은 아이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워낙 아이들이 수동적이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고 그러기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이들이 이끌어야 되죠. 그것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죠. 그 전략의 첫 번째 출발이 개별화 관점이에요. 우리가 부족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거에서 주제를 발현하는 그게 이제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이거더라고요. 하그리브스라고 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제4의 물결인가? 아니다, 제4의 물결, 제4의 길 지은 사람인데 이 학습자 주도 학습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학습자 주도 학습이 중요한데 단 주의할 점은 학습자 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학습자의 재미와 즉각적인 만족만을 충족시키는 학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하고 싶니? 그래 그거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뭐 하고 싶은지를 왜 하고자 했는지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거가 또 더 도약적으로 심화되고 발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자기 자발성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밟아 나가게끔 하는 그런 본질적인 방법론으로 학습자 주도 학습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예. 예,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주도권, 선택권을 가지고 자발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스스로 배움의 주인이 돼서 삶의 주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진정 학생 주도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교사의 길잡이 역할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발성과 길잡이 교사의 어떤 단계적 스캐폴딩, 아이들의 사고를 점프시키주는 그런 질문들과 만나서 조화를 이룰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이란이 이제 그
정책 마켓 같은 경우 이제 이 6가지 질문인데 아이들의 사고를 이제 저희가 만나서 해 보니까 뭐 정책 마켓에서 정책을 만들어 보자고 했더니 정책이 안 나와요. 정책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한테는 단계적인 그 어떤 걸 밟아가야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적 질문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인제 그 전문가 연결 같은 거에 대한 해당하는 예인데 초기에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드론 팀이었는데 의정부 몽실 같은 경우는 드론을 어 이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길잡이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교사 한 분이 그러니까 드론은 모르지만 함께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고 아이들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책을 보면서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하는 데 충분히 조력을 하고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그때 용산에 있는 전문가를 만나게 하면서 그 자기들의 그 학생들이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 식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주도 교육 같은 거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배움의 민주성, 그다음에 우리 교사 역할을 저력자로 전환해야 된다는 점들, 그다음에 주도권을 애들한테 넘겨줬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주도성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연속성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이 주도성이 발휘되기까지 무수한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을 거쳐 학습자 주도까지 가는 데는 바로 도약하지 않고 이렇게 연속성상에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은 제시하는 교사의 질문에 답하는 정도였더라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다 보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로 발전했다가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로까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무수한 옳은 길잡이 교사의 조력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주도 교육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연속체로 봐야 된다. 그래 우리가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그럼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되고 그다음 단계는 어떠세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을 교사들한테 가야 돼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돼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이들을 만나면요. 아이들을 만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아이는 "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자꾸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다음을 생각해 볼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고거를 다 파악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동기의 연속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보면 도구적으로 오거든요. 생기부 때문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성을 이렇게 키워지게 되고 거기서 성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몽실학교 한 3년 지나고 나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3년 지난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더 이상 생기부를 필요로 하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몽실학교 이 자체가 중요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도구적으로 왔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성장을 시켜서 자아 실현에까지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생기부가 부작용이 있음에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을 꾸준히 노력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제 그다음에 학생 주도교육에 대한 마지막 정의가 인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고 학생 단독 교육, 교사 배제 교육이 아니다. 혹자 누구는 아이들한테 냅두고 지켜만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인제 요거를 좀 이론화시키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학생 주도 교육이라고 붙였다가 학습자 주도 학습을 했다가 지금은 개별학습 학습자 주도 협력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 지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학습 학습자 주도 협력 학습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수업의 형태를 그 프로젝트 학습의 형태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학습자의 자발성과 주도성이고요. 그걸 통해서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을 통해서 기획한 다음에 자기들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해서
협력학습을 진행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 학습자 주도성, 협력성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적이다. 그때 길잡이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개별화 기반 학습자 주도 협력에서는 개별화 수업도 있고 학습자 주도 학습도 있고 협력 학습도 있고 퍼실리테이션, 그다음 마을 교육 공동체, 이게 다 그래서 결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인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주제에 따른 개별 관심사 발현을 하죠. 그다음에 관심사별 아이들끼리 모여서 공동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한 걸 가지고 교육과정 기획을 하죠. 기획되는 내용에는 이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지식, 역량을 필요한 습득 방안, 그다음에 자원 탐색,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주차별 계획, 역할 분담, 이런 거를 이제 기획 워크숍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자료는 제가 장학사님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아보실 수 있게 할게요. 사진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팀은 이제 선택하고 이제 매주 협력학습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협력학습에 보면 이제 매주 모여서 그날 목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다음 차시 계획하고, 이렇게 이제 매주 수업 이제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 이제 1년이 끝나면 공유 학습 성찰의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 이제 이런 이제 주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때 우리의 의미는 학습 동기 부여자, 그다음에 학습자가 상호작용 협력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줘. 그러니까 프로젝트 애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사와 학생 간의 1대1이 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이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연결성을 해주다 보면 더 많은 생각들이 풍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역할들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전달자보다 격려자, 대화자, 안내자, 조력자, 이게 이제 논문에 있더라고요. 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스캐폴딩 가이드라인이에요. 교수제 스캐폴딩 가이드라인에 관한 논문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 그대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십시오. 단번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교수자 조력 활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이 스캐폴딩이 이제 정의가 이런 겁니다. 학습 초보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제공하는 도움이죠.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질문, 암시, 힌트, 정보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점은 그 다음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 때는 그 수준에 맞게 제공하다가 점차 줄여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하고 해보다 보면 이제 애들이 역량이 커지면 줄여나가게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캐폴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지적 스캐폴딩, 정서적 스캐폴딩, 자기정돈적 스캐폴딩. 그래서 인지적 스캐폴딩은 진짜 그건 실제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적 스캐폴딩 같아요. 흥미발휘나 좌절 통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주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기점검적 스캐폴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계획을 어떻게 잘 세워서 가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제 해줘야 되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 전 과정을 지금 이제 글이 작은데 기획과 실행과 평가 세 단계로 모형화 시켜본 겁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히 보시면,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을 거치고 초안을 선택한 다음에 세부 기획을 하고 최종 선택을 하죠. 이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란색 그 칸은 뭐냐면 단계고요. 하얀색이 학생 활동이에요. 그 분홍색이 뭐냐? 우리 길잡이 마을 교사의 조력 활동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주제 뭐 배우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지를 말하면 우리의 역할은 그거를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우리 아이들의 활동에 대응한 우리들의 역할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모형화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처음 하시는 마을교사들도 이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물어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실행 단계는 매주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의 활동 단계와 우리들의 활동 역할을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입, 그리고 정보 수집, 이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차시에 해당하는 활동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용 전문가를 우리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고요. 견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관련 인프라를 찾아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역할이 존재를 하는 거죠, 과제. 그래서 매주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는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과정을 공유하는 작업이고, 성찰하고, 그다음에 또 심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런 과정으로 1 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래서 드린다는 이유는 이제 이 보시고 매주 아이들과 만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새겨가면서 만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곧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이 돼야 되는데요. 그동안 해마다 해왔던 프로젝트 워크숍은 이렇게 단계를 거쳐 가지고 맨 처음에 자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서 프로젝트 선택하는 식으로 해마다 진행을 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이 우리 몽실학교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했더니 발표할 때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른 모든 발표를 안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같냐." 하니까 자기 것만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가 안 된다." 이런 성찰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큰 주제를 가지고 어 그 주제 하에 관심 영역으로 나뉘고 하고 싶은 걸 찾아내면 그 대주제 하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주제가 나오게 됐던 거고, 첫 해는 다름과 어울림, 2019 년에는 오늘도 평화, 작년에는 코로나19와 종응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 프로젝트 워크숍도 그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가미가 되어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만날 때 어떤 단계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계획을 짜야 돼요. 그걸 또 아이들하고 함께 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이들 만나서 던져보면 전혀 다른 반응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을 만들기 위한 TF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음 주에 그런 걸 좀 해 보고 미리 좀 사전에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을 짠 다음에 같이 좀 일괄적으로 몽실학교들이 함께 해야 좀 더 이 원활하게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TF를 또 한 2-3 주로 좀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놓고 전체 길잡이교사와 인제 소통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참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학사님들과 우리 마을교사분들 중에서 정말 시간을 낼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밖에 못 만나겠죠. 또 그래서 자세하게 못 만들어 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모임을 해서 해볼 생각이니까 좀 의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안점은 저거 같아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프로젝트 기획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어 운영 방향에 맞게 인제 어 뭐죠? 제약 없는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방안 모색. 그다음에 코로나19 대비 온 오프라인. 심해지면 온라인도 해야 되는데 참 온라인은 힘들잖아요. 올해는 그래서 어 10명 이하로 해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학교는 가는데 우리는 10 명도 안 되는데 못한 게 사실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전제로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럼 방역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러면 안 오면 되는 거죠. 참여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같이 뭐 2.5 단계 돼서 5명 이상 못 모이면 그때는 온라인으로 가야겠죠. 예, 프로젝트 활동 그렇게 가고 몽실학교 개방하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 활동과 다르게 그 정부 지침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활동은 등록된 아이들이 고정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다 누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지역 장학사님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막 코로나19 심한데 왜 하냐고 모임하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 그렇게 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마을교사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영상 제작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시간 동안 빠르게 하려고 쉴 새 없이 떠들었는데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질문을 받고 예, 예,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도 좋습니다. 뭐 건의도 좋고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예, 이천 몽실학교 최석재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최대한 제가 뭐 국회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젝트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몰빵해서 몇 개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몽실 취지랑 맞는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몽실 취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오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배움을 추구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많이 만드는데 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개수가 많아져야 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몽실과 비슷한 배움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그 몽실에는 그런 다양한 배움도 있겠지만 과감한 도전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배움을 추구했던 거에 반해서 과감한 도전성은 많이 줄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문하신 거죠. 더 과감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 여기 대충 밟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몰입해서 어떤 도전도 해보는 아이들이 와서 해보는 식으로 몽실학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길래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막 의정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막 50개씩 막 이런 거보다는 조금 줄여서 그것도 어떤 예산은 이제 부가적인 거고 좀 더 거기에 몰입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부가적으로 예산이 또 더 갈 수 있다면 가서 이렇게 더 깊이 있게끔 추구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본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네. 일단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이들한테 몽땅 자치권을 주겠다. 이 얘기는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현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좀 프로젝트 수를 줄여서 예산을 좀 한 군데로 모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그 프로젝트 수를 뭐 일당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이제 홍보를 할 때도 작년 같으면 누구나 와라, 막 더 많이 와라, 뭐 이런 취지였죠. 근데 아마 올해 홍보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깊이 있고 막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오게끔 홍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푹 파고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역시 개수나 이런 거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깊이 있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어 '개수가 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들이 온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 데는 집중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네. 몽실학교의 이승미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현직 교사를 하시면서 마을 교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많이 네.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은 정말 정체성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틀에 박혀 있는 주입식 교육을 하시는데 나와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퍼실리테이션으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정체성이 많이 혼돈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갖춰져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워밍업으로 어떤 자율적인 거를 만들어 놓고 몽실학교의 역할을 좀 원한다면 좀 쉬우실 텐데 아이들한테 주도적으로 선생님이 교육 틀에다가 아이들한테 이끌어 가다가 마을 교사로 지금 몽실학교에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성남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안 주시면서 길잡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자율적으로 맡겨 줘야 무엇이든지 서로 창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원 같아요. 지원은 작게 해 주면서 진짜 잘 지어 놓은 그런 몽실학교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고요. 올해 저희는 인제 처음 이 코로나로 작년에 개관식을 해 놓고도 지금 학생들하고 인제 원활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길잡이 선생님이 이 마을 교사의 중요성을 오늘은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그 아이들을 보조해 주고 뭐 길을 옆에서 봐 주면서 격려해 주고 그런 조력자 역할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길잡이 선생님들한테 아주 그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아이들을 이끌어서 1년 동안 갈 수 있다는 그런 재질이 그런 거에서도 검증이 많이 이 일반 마을 교사들이 만약에 온다면 기존의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아이들이 와서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시키고는 싶은데 그게 아이들이 얼마나 와 주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참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길잡이 선생님이 직업적으로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아까 뭐 말씀하시는데 죽순이 죽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게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예. 봉사 정신이 아무리 투철해도 그래도 삶과 경제성을 무시를 못 하잖아요. 저는 좀 오늘 몽실학교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 너무 많이 진짜 깊숙이 좀 들어와서 이해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서로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마을 교사회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일 주일에 두세 시간 이게 애들 만난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나눴을 때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또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주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성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깐요. 교육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분들도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동료 마을 교사들과 많은 고민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치닫아가는 거를 많이 봤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건 거기서 보람을 얻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맛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봤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역시 혼돈스럽기는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교사들의 욕구 속에서도 이런 배움터가 학교가 이런 배움터가 됐으면 하는 욕구가 정말 간절하고요. 또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해서 학교가 또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더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마음들이 모이면 우리 학교 교육부터 해서 모두 그 교육이 제대로 다 바뀌어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있으시면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박명희 선생님 마이크 켜고. 네, 저는 이천에 마을 교사를 하고 있는 교사 박명희라고 하는데요. 그 몽실학교에서 조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학생들이 점유하는 공간을 조금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학생들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가지는 힘,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물리적으로 힘든 그런 지역도 있어가지고 아직 아까 말씀하실 때 정식적으로 경기대 몽실학교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계속 그런 거를 강조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거를 찾고 어떤 당위성으로 인정받아서 해야 되는 거는 알겠어요. 또 공간이 가는 힘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물리적으로 그런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또 요즘에 같은 경우에 어떤 시공간의 확대를 중요시하는 이런 시기에 그 공간, 학생들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같은 그 몽실학교에 이렇게 편입되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 이천몽실학교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천몽실학교가 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공간이 중요한데 일단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쉽게 몽실학교를 막 확대한다 이런 거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교육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은 아이들이 진정으로 몽실학교를 원하는지, 그다음에 그 움직임들이 전개가 됐을 때 그 힘의 바탕에 의해서 어른들이 움직이는 게 됐을 때 몽실학교는 진정으로 이제 의미를 가지고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어느 한 지역은 도의원님들이 막 몽실학교를 막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막 다 자기 지역구에 세우겠다고 그래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런 걸 그렇게 해도 교육감님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2015년 의정부에서 그 빈 공간에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막 하고 스스로 했던 것처럼 지금 아마 마을교사 아카데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군산의 청소년 자치배연도 잠원 같은 경우도 그 공간을 얻기 위해서 3년을 아이들이 지역에서 노력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의정부는 그런 몽실학교 같은 게 있는데 군산에는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동을 벌였어요. 막 뭐 정치인도 소환해서 또는 뭐 정책 마케팅처럼 정책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을 움직였던 거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함께 힘을 보탰을 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이천과 지금 용인, 양평 여기도 다 똑같이 올해 학생활동부터 먼저 시작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천은 지금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공간이 일단은 큰 공간이 지금 사실은 없어서도 지금 문제예요. 다른 용인, 양평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큰 숙제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단박에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천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천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네, 이천의 장원중학교 교사 정혜윤입니다. 저는 약간 뭐 고민 같은 건데요.
이제 의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슬로건이랑 비전이랑 뭐 이런 핵심 가치들을 아이들이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정부에 있던 몽실학교의 슬로건과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애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학기 초에 이제 몽실학교를 처음 딱 시작할 때 몽실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이거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가 필요한 가치가 뭘까를 우리가 고민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거는 예, 그 문제 의식을 가지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는 진짜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면서 찾아냈던 거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그게 배움이고 의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제 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철학들은 아마 뭐 이렇게 딱 말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뭔지는 아마 느끼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아이들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생각되거든요. 핵심 가치나 뭐 이런 뭐 원리나 이런 부분들은 큰 철학 속에서 뭐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결국은 대동소이하게 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찾아 나가는 시간을 갖느냐, 갖고 그걸 받아들이냐, 아예 갖지도 않고 주어진 것들만 그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안 주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겨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해 보고 거기서 뭘 배웠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다시 도출해 보는 거, 이런 건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큰 철학은 공유를 하면서 네. 세부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없으신 것 같네요. 없으신 것 같아서 어,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요청해서 이 시간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몽실학교 전반적인 거, 그다음에 길잡이 교사의 역할, 그다음 2021년 몽실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또 아이들과 만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철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전해져서 또 다음 마을 교사, 또 주변의 마을 교사한테 이어져서 그 기본적인 학생이 여기서 배움의 주체가 되고 나아가서 삶의 주체가 돼서 건강한 민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이 철학들, 이런 것들이 큰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그냥 가장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함께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길잡이 선생님들께 이렇게 뭐죠? 제 업무로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교를 나가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몽실학교 이제를 그 벤치마킹, 몽실학교 같은 것을 지역에서 만들고 싶어서 생겨난 게 지역별 몽실학교고, 그 다음에 또 전국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군산 같은 경우 생기고 다른 곳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것들과 함께 전국 청소년 자치배움터 연대라는 이름으로 또 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지역에서 전국에서 흩어져서 각자 점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함께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 연대, 느슨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열심히 할 생각이거든요. 그때 같이 하시고 전국의 많은 분들과 만나서 함께 하시다 보면 또 아이들을 더 보람 있게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예, 제안드리면서 예,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